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얼굴이 더 늙어 보일까요? 실제로 성형외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안을 설계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입니다. PD님, 실례지만 혹시 제일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날씬했었을 때는 몇 킬로 정도 나가셨어요? 제 몸무게요. 저 다이어트 한창 열심히 했을 때는 49kg까지 뺐었어요. 그럼 그때 PD님은 이 정도면 예쁘다 만족하셨어요? 확실히 전보다 예뻐졌다 생각 정도는 했는데 그 몸무게나 몸매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목표가 50kg였는데 49kg 됐을 때도 사실 뱃살은 계속 좀 거슬리더라고요. 많은 분들 또한 그러실 거예요.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다이어트해서 안 예뻐지신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50kg가 되고 또 48kg가 되고 또 45kg가 되어도 이제 됐다 이렇게 만족해 하시고 끝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이어트도 지켜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들도 다이어트하고 뼈 하나 된 사람들 보면 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연예인이니까 사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고현정 씨더라고요. 고현정 씨가 진짜 다리가 뼈밖에 안 보일 정도로 이게 뼈 말라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보여주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러는데 이게 고현정 씨니까 사실 예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제 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서 예뻐 보인다라기보단 다른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PD님도 다시 만약에 생각해서 그때 거슬렸던 뱃살까지도 다 빼서 한 35kg까지 진짜 뼈다구만 딱 남았어요.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근데 35kg는 너무 심하잖아요. 35kg 되면 얼굴도 해골 같고 좀 쾌해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인데 이 다이어트를 실패 없는 복권이라고 하지만 이제 실패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다이어트가 너무 심하게 됐을 때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이목구비도 살아나고 또 턱선도 날렵해지죠. 이 모든 게 사실 조화로우려면 어느 정도의 얼굴 지방, 즉 볼륨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서 고현정 씨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얼굴에 볼륨이 잘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볼륨이 없이 이목구비만 너무 얼굴 윤곽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해골 같은 인상, 또 캥해 보이는, 또 그러면서 까칠해 보이거나 또 피곤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38kg처럼 이렇게 많이 뺐을 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2, 3kg만 빼도 얼굴 살이 쏙 빠져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10kg를 빼도 얼굴 살은 또 그대로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몸매는 더 날씬해졌는데 얼굴은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셔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원장님, 근데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팔자주름 깊어졌다고 살 열심히 뺐는데 다시 찌우고 싶지도 않고 살 찌운다고 팔자주름만 뿅 하고 사라질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해서 이제 몸 마음에 드는데 얼굴만 너무 꺼져 보인다,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 보인다 이런 고민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이후 얼굴이 볼륨이 부족할 때 도움이 되는 시술과 반대로 얼굴 지방만 쏙 정리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시술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필러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 끌어오신 거죠? 근데 필러는 볼에 넣으면 나중에 처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저는 좀 무서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건 위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필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단 어디에 얼마나 넣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앞볼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필러가 과하게 들어갔다던가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이마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 수 있는데 무리하게 좀 볼륨을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좀 예뻐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점점 같이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넣는지만 생각하는 것보단 어디에 들어가면 안 좋을지도 사실 함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은 어디에 넣을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환자분들 어디에 넣고 싶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이제 어디가 꺼졌냐만 사실 보는 건 아니고 얼굴 전체의 이제 구조랑 균형을 함께 좀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뭐 30대 분들 이마 볼륨만 좀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께 이마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봐야죠. 뭐 관자놀이라던가 뭐 눈 위나 눈 밑에 또는 앞볼, 뭐 팔자 주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구조랑 함께 봐서 균형을 좀 잡힐 수 있는 시술을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마를 더 볼록하게 넣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꺼져 있는 다른 부분을 얇게 좀 차곡차곡 필러를 쌓아주면 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얼굴 볼륨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진짜 팔자주름 자체가 깊어졌다기보단 이제 주변 볼륨이 함께 줄어들면서 이 팔자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팔자 주름에만 꽂혀서 우리가 시술을 하면 원숭이 입처럼 이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 이식처럼 꺼진 부위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볼륨을 과하게 넣으면 그때 당시 한 2, 3개월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더 처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꺼진 부위에 필요한 만큼 보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원장님 35kg까지 빼면 해골 같아지니까 적당히 빼야 되는 건 저도 이제 알겠는데요. 저도 제 주변에는 얼굴살이 많아서 고민인 사람이 더 많지 그렇게 극한으로 빼고 얼굴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 얼굴살을 빼는 게 고민이죠.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둔해 보이기 쉽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얼굴살이 안 빠지는 걸로 또는 살이 빠져도 얼굴 라인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시죠. 이럴 때 이제 아까 반대로 얼굴 라인을 살려주는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모드나 울세라 같은 레이저 리프팅 또는 지방 분해 주사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턱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이후에 몸은 빠졌는데 얼굴은 그대로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 레이저 리프팅 중에 하나가 바로 울세라입니다. 울세라는 얼굴에 살집이 좀 있으면서 처짐이 크지 않은 젊은 분들이 받으시면 통통하던 볼살이 좀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즘 인모드도 많이들 찾아주시는데요. 특히 인모드는 나중에 우리가 리프팅 수술을 하더라도 예전에 시술 받았던 부분들 때문에 뭐 수술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 좀 더 비교적 부담 없이 관리 목적으로 받기 좋은 시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이전 시술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반대이니까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울세라는 에너지를 깊은 층으로도 도달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근막을 타겟팅을 해서 리프팅 효과를 좀 더 줄 수 있는 시술은 맞지만 타겟팅이 너무 깊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유착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리프팅 할 때는 층을 다 분리해서 당겨줘야 되는데 층과 층 사이가 너무 딱 붙어 있어서 분리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시술들을 사실 좀 조심해서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 분해 주사는 턱 라인을 정리하는 목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리프팅 레이저의 통증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금 더 수월하신 방법이 바로 지방 분해 주사인데요. 얼굴의 지방 세포들의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타겟되는 부위에 시술을 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중턱 수술은 직접 턱 밑에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인데요. 물론 젊은 층에서도 많이 진행하시지만 요즘은 중년층에서도 안면거상 수술과 함께 이제 목 늘어짐 때문에 함께 수술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보다 얼굴에서 필요한 볼륨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의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숫자에만 좀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얼굴 인상까지 함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지는 건 분명 좋은 변화예요. 얼굴 여백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에서 이목구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인상도 훨씬 또렷해지고 예뻐 보이죠. 다만 다이어트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게 불필요한 얼굴의 볼륨까지 같이 빠지면서 볼이 꺼져 보인다,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거나 혹은 이로 인해 인상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앞서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꺼진 부분의 볼륨만 살짝 보완한다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지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얼굴 인상을 다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은 마음에 드는데 얼굴이 조금 아쉽다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동안설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